최근 JTBC에서 방영한 신성한 이혼 전문 변호사인 저도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신성한 변호사가 이혼 사건만 전문으로 하는 것은 저랑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신성한 변호사만큼 승소에 집착하는 허원재 변호사님 어렵게 모셨습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 에피소드 리뷰해볼까 하는데요. 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승리를 원하는 당신 곁에 법무법인 승원 허원재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변호사님 혹시 드라마 신성한 이혼 보셨나요? 방금 같이 보셨잖아요. 어색했나요? 네. 네. 극 중에 아내인 한혜진 씨가 외도한 배우자였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이렇게 외도한 배우자들이 양육권 주장을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죠. 그렇죠. 양육권은요, 아이를 더 잘 키울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외도한 배우자여도 양육자 지정이 가능합니다. 실제 이혼 소송에서도요, 아내가 외도를 했더라도 아내가 자녀를 지속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있다면 양육자로 지정되는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아, 그럼 극 중 아내인 한혜진 씨가 호텔에 머물다가 집에 들어갔을 때 남편이 한혜진 씨에게 어딜 들어오냐, 변호사가 시켰냐? 라고 한 말이 근거가 있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이 작가분께서 변호사님께 정확하게 자문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예, 양육권을 원한다면요, 아이와 함께 지내면서 정서적 유대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그 남편도 완전 또라이였잖아요. 아내 막 가스라이팅 하고 막 속옷 사진 찍고 때리기도 하고 폭언도 엄청 심하게 하는데 외도 대 폭언 폭행 어떤 게 더 큰 잘못일까요?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외도와 폭언 폭행의 정도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극중 남편 정도의 부당한 대우면 외도와 맞먹을 정도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극 중에 보면 아빠가 초등학생 아들에게 그 엄마 한혜진의 외도 동영상을 막 보여주게 되잖아요. 실제로 이런 것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 정도로 극단적인 부모는 실제로 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 상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자녀에게 말로 설명하거나 또는 배우자의 험담을 자녀에게 하는 분들은 꽤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이 혼란스러워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하면 재판에서 판사님한테 혼납니다. 판결에서도요, 아빠 또는 엄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사람은 양육할 자격이 없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인류가 풀지 못한 문제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드라마에서 어린아이는 이제 판단 능력이 미숙하기 때문에 13세 이상인 때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자녀의 의견은 실제 재판에서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요? 법에서는 13세 이상일 때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되어 있지만요, 실무에서는요, 10세 정도만 돼도 어느 정도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의견을 확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녀가 엄마, 아빠 둘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한다면 그 의사가 소송 결과에 상당히 의미 있게 작용합니다. 물론 판사님이 직접 의견을 묻는 것은 아니고요, 드라마에서처럼 외부 상담소 같은 곳에서 아이의 심리 상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하게 되죠. 그렇군요. 그 드라마에서 보면 신성한 변호사가 조정장에서 상대방 변호사를 막 고성을 내면서 다투기도 하고 진짜 싸울 것처럼 막 대들던데 실제로 조정장 가면 그런 일이 있나요? 변호사님들이 그렇게 싸우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당사자께서 감정이 좀 북받쳐서 좀 고성을 내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변호사 역할은 그런 당사자분들을 좀 진정시키고 법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변호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싸워드렸어가지고 예. 의뢰인들이 좋아하시긴 했습니다. 예. 그 극 중에서 신성한 변호사가 아이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던데요. 실제로 이렇게 변호사님들이 아이를 만나기도 하나요? 저도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만은 실제로 그런 일은 잘 없습니다. 사실 아이는요, 부모의 이혼 소송만으로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든요. 변호사까지 아이들을 만난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너무 큰 부담과 스트레스를 주는 일이죠. 그리고 실제로 자녀를 변호사에게까지 보여주고 싶어하는 의뢰인분도 잘 안 계세요. 그렇군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볼 거는 극 중에 남편이 법정 증언대에 앉아서 그 현우한테 엄마 외도 동영상 보여준 것을 막 추궁당하고 결국은 이제 인정하게 되잖아요. 이런 당사자 신문이 실제로 이혼 재판에서 많이 이루어지나요? 이혼 소송 실무에서는요, 당사자 신문은 잘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딱히 증거는 없는데 꼭 당사자에게 확인해야 될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간혹 활용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에피소드 리뷰도 혹시 가능하실까요? 구독자께서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달려오겠습니다.
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리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